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블로그 SEO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심화 내용을 다루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GPT에게 글만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니즈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더욱 전문적인 내용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GPT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마치 블로그 전문가가 작성한 것처럼 글의 형식을 체계화하는 방법도 다뤘어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고 특히 모바일 각성을 고려해서 한 줄에 25자를 넘지 않게 형식을 지정하는 것까지 신경 썼습니다. 또한 브랜필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도구를 통해서 형태소 분석과 키워드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키워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검색량과 경쟁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이 어떤 키워드 형태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도 꽤 전문적인 수준의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배치 전략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목 키워드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앞부분에 메인 키워드를 배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메인 키워드는 본문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고 독자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키워드여야 합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작업하는 과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펄플렉시티를 통해서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블로그 주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저는 주로 펄플렉시티를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AI가 정보 검색 능력이 정말 뛰어난 AI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AI 도구들도 훌륭하지만 펄플렉시티는 특히 텍스트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을 크롤링해오는 능력이 탁월해서 저는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펄플렉시티로 기초 소스를 수집한 다음에는 이 정보들을 GPT에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참고해서 RM 프롬프트를 재구성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프롬프트의 기본 뼈대는 건드리지 말고 내용만 새롭게 재구성해달라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래 프롬프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희가 이전 시간에 함께 만들었던 그 부산 1박 2일 코스 후기 블로그 프롬프트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후기성 프롬프트를 오스테리아 오르조라는 한남동에 있는 파스타 맛집에 맞춰서 새롭게 개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오스테리아 오르조는 유명한 파스타 맛집인데요. 이렇게 개조된 프롬프트를 이번에는 클로드에 입력합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AI 도구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복습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클로드에 새롭게 재구성된 프롬프트를 넣으면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 오스테리아 오르조 관련 블로그 글을 작성해 줍니다. 클로드가 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들은 물론이고 가격 정보, 운영 시간, 예약 방법, 주차 정보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실제 방문객들이 느꼈을 법한 아쉬운 점들까지도 균형 있게 다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디테일한 글이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펄플렉시티에서 수집한 소스 자체가 상세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양질의 소스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퀄리티 높은 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클로드 자체에도 실시간 검색 기능이 있어서 더욱 개인적이고 생생한 리뷰 글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클로드에서 나온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한 번 더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메인 키워드를 한남동 파스타 미슐랭 맛집으로 설정했습니다. 한남동 파스타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경쟁이 꽤 치열해 보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슐랭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클로드에게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의 문단이 딱딱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샵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했다고 피드백을 줬습니다. 또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모바일 가독성을 위해서 한 줄에 25자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일부 라인에서는 25자를 조금 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읽기 편한 형태의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작성된 블로그 글을 볼 수가 있어요.
블로그 태그까지도 정말 깔끔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완성된 글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이 글이 실제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경험한 후에 쓴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제목을 보면 한남동 파스타 미슐랭 맛집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맨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꼭 맨 앞에 배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앞부분에 위치시키면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섹션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AI가 제공한 정보들이 100% 정확한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 메뉴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한 점은 폰트 크기를 19로 하고 볼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제목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강조 표시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긴 하지만 SEO 측면에서 말하는 소제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진짜 소제목은 HTML이라는 웹 언어의 H2나 H3 태그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 키워드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본 원칙은 제목에 사용된 메인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변형해서 문장 속에 녹여내고 본문 전체 3회에서 5회 정도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우리의 메인 키워드인 한남동 파스타 미슐랭 맛집을 본문에 부자연스럽지 않게 적절히 섞어주는 작업이에요. 이처럼 긴 키워드의 경우에는 그대로 반복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성하면서 이런 키워드를 적절히 배치하면 제목 키워드와 본문 키워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SEO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문에서 키워드를 어느 특정 위치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는 점이에요. 너무 많이 키워드를 넣어서도 안되고 너무 적게 사용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한 빈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색 엔진들도 AI를 활용한 크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와 함께 관련된 서브 키워드들도 본문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동 파스타 미슐랭 맛집이 메인 키워드라면 한남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파스타 맛집, 한남동 맛집, 미슐랭 가이드 같은 연관 키워드들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 엔진이 여러분 글을 좀 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식하게 되어서 다양한 검색어에 대해서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동 파스타 미슐랭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이와 관련된 서브 키워드를 정할 때 한남동 맛집, 미슐랭 맛집, 한남동 파스타, 그리고 실제 음식점 이름인 오스트리아 오르조, 또한 한남동 데이트 코스 같은 키워드들이 서브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메인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검색량이 있는 서브 키워드들을 미리 파악해서 설정해 놓는 것이 SEO 최적화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실제로 키워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남동 파스타 미슐랭 맛집이라는 긴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블로그 검색 로직은 아닌데요. 경쟁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보다는 웹사이트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반면에 한남동 파스타 맛집으로 검색해보시면 정상적으로 인기 블로그 글들이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경우에 아직 블로그 지수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도가 낮은 키워드라도 상위에 노출시키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한남동 파스타 미슐랭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분석해보세요. 이 블로거들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소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SEO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작성 중인 포스팅을 보시면 해시태그가 조금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파스타라는 형태소가 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태소를 적절히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태소가 10개를 넘어가게 되면 SEO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형태소를 10개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형태소 개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특정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지 확인하려면 Ctrl F를 눌러서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Ctrl F를 누르고 찾고자 하는 단어,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입력하면 굳이 수동으로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해당 단어가 사용된 모든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파스타라는 형태소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9개 정도로 줄여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적절한 사진들을 선별해서 넣어줬어요. 사진 선택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사진을 넣거나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SEO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장소 정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도에서 오스트리아 오르조를 검색해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거죠. 이를 흔히 플레이스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지역 정보가 포함된 포스팅은 지역 검색에서 좀 더 높은 노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맛집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최종 발행을 진행하겠습니다. 태그의 경우에는 이미 본문에는 샵 기호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넣어두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완성된 포스팅을 보시면 음식 사진과 본문이 자연스럽게 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모바일 화면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모바일에서 보시면 글자 크기나 문단 간격,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어색함 없이 모바일 사용자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이 잘 최적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들도 모바일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잘 표시되어 있고요. 메인 배너 이미지의 경우에도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적절한 명도와 대비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들이 바로 SEO 최적화의 기본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상위 노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남동 파스타 뮤슐랭 맛집으로 검색해보면 두 번째 위치에 저희가 작성한 포스팅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형태소 중복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예시로 달리아 다이닝이라는 레스토랑에 대한 후기 포스팅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펄플렉시티에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검색해 보겠는데요. 펄플렉시티는 웹상에 흩어져 있는 달리아 다이닝에 대한 다양한 후기와 정보들을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펄플렉시티에서 수집한 상세한 정보나 데이터들을 복사해서 GPT한테 입력해 줍니다. 네, 이전에 부산 1박 2일 포스팅을 작성할 때 만들어뒀던 프롬프트를 다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프롬프트를 달리아 다이닝의 특성에 맞춰서 재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결과를 보시면 콘텐츠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체계적으로 잘 분류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설정한 핵심 키워드는 달리아 다이닝이고, 서브 키워드로는 강남 비건 맛집, 최현석 셰프 이런 식으로 관련성 높은 키워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리아 다이닝은 특정 매장의 상호명이기 때문에 일반 검색 사용자들이 실제로 검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반면에 강남 비건 맛집의 경우 일반인들이 실제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포스팅의 메인 키워드를 강남 비건 맛집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클로드가 생성한 글을 보시면 이미 훌륭한 프롬프트를 활용했음에도 클로드가 추가적으로 웹 검색을 진행해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글을 완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부 텍스트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취소선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가격 정보나 기타 변경될 수 있는 내용들의 취소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클로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특정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편집 기능을 활용하면 전체 글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어요. 클로드가 제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AI가 작성한 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한 표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즉시 드래그해서 수정 요청을 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완성된 본문을 다시 GPT한테 복사해서 검토를 요청해 보는 게 좋습니다. GPT는 AI다운 어색한 표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낸 능력이 뛰어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GPT가 지적한 개선점들을 정리해서 다시 클로드한테 전달하면 더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도구들의 장점을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모바일 가독성에 집중하지 않고 PC에서 읽기에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블로그 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클로드가 제가 요청한 수정 사항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강남 비건 맛집을 메인 키워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목의 맨 앞부분에 이 키워드를 배치했고요. 그럼 이제 이 키워드의 경쟁도가 어느 정도인지 브랜폴의 키워드 분석 도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까 지수가 최적 2인 블로그들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체 지수 5, 준체 지수 4인 블로그들이 이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저희 블로그가 아직 신생 블로그이기 때문에 준체 지수 2인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키워드인데요. 이런 경쟁이 좀 치열한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달성하려면 콘텐츠의 품질과 SEO 최적화를 충실히 해나가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강남 비건 맛집으로 최종 확정을 했고, 이제 소제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소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소제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를 굵게 처리한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소제목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포털 사이트들은 소제목 기능을 제대로 활용한 글들을 더욱 중요하고 체계적인 콘텐츠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SEO 점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와 잘 어울리는 그런 소제목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태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샵으로 잘 나눠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태그와 관련해서 형태소 관리도 중요한 SEO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건이라는 형태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14개 정도가 있죠. 이건 좀 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하나의 형태소로는 10개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통해서 비건 형태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형태소가 중복되는 것이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때때로는 검색 엔진이 이걸 키워드를 억지로 많이 넣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같은 단어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건이라는 형태소를 적절히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는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AI가 쓴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I가 아무리 잘 써줘도 어색한 표현이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 작업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사진 파일명을 다 의미있게 바꿔놨고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SEO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캡션도 미리 달아놨어요. 이 캡션도 그냥 아무 말이나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기능 하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장소를 클릭해서 달리아 다이닝 플레이스를 추가했어요. 이 장소 정보는 꼭 맨 밑에다가만 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중복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문 중간에 자연스럽게 위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넣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달리아 다이닝은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함께 지도를 넣는다면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태그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그도 자동으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제 분류는 맛집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이제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발행 전에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어요.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엔 제 경험상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전 블로그 포스팅 발행할 때 맞춤법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블로그 글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춤법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블로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스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달리아 다이닝의 사진과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모바일 버전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에서 보니까 대표 메뉴 부분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요즘은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모바일 최적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강남 비건 맛집을 검색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검색 결과를 보니까 1페이지에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그렇게 오래되거나 권위 있는 블로그가 아닌데도 1페이지에 잘 들어간 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SEO 작업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적절하게 설정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연습을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형태소 중복을 체크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심화된 블로그 자동화 기법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